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고, 예전만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사람과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우리 몸 안에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중요한 호르몬은 단순히 남성다움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육량, 골밀도, 기분, 의욕, 집중력, 심지어 면역력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감의 진짜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우울증까지 연쇄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52살 김태민 씨는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서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엔 새벽 6시에도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알람을 10번씩 울려도 몸이 시멘트 덩어리 같아요. 온종일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해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관계였어요. 정말 창피하지만 선생님, 그쪽 문제도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아예 피하게 되더라고요. 김태민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인 박순영 씨도 함께 오셔서 하소연하셨죠.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예전엔 그렇게 활기차고 농담도 잘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무표정이에요. 저까지 덩달아 우울해져요. 김태민 씨는 그동안 온갖 보약을 다 드셔봤다고 하더라고요. 홍삼 농축액, 마카, 아르기닌까지. 한 달에 80만 원씩 들여가며 좋다는 건 다 시도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돈만 날리고 몸은 그대로더라니까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태민 씨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태민 씨, 지금까지 나무가지만 치료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뿌리에 있다고요. 바로 장 건강이 모든 호르몬 생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장 건강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걸 흡수할 장이 망가져 있으면 소용없지 않겠어요? 마치 바닥의 구멍. 난 양동이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봤자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장내 미생물들이 직접 호르몬 생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은 테스토스테론 전구체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항생제 남용,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이런 좋은 균들이 다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제가 검사해본 남성 호르몬 부족 환자들의 90% 이상이 장내 유해균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높았어요. 반대로 유익균은 정상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장이 망가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호르몬 생성 필수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게다가 장점막이 손상되면 독소들이 혈액으로 스며들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호르몬 생산을 더욱 방해합니다. 김태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고 장내 유익균 검사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장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요? 김태민 씨의 간절한 질문에 제가 답했죠. 태민 씨,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약국이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에 있다고요. 바로 생막걸리와 꿀이었습니다. 이 황금 조합이 어떻게 망가진 장을 되살리고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한 호르몬 부스터는 없다고요. 먼저 생막걸리부터 살펴볼까요? 막걸리 한 잔에는 10억 개가 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음료의 100배가 넘는 수치예요. 특히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모균은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효모균들이 장에 들어가면 마치 청소부대처럼 활동해요. 유해균들을 몰아내고 장 점막을 복구하면서 영양소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막걸리 속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 라이신, 티로신 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아미노산들이 직접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는 거죠. 그런데 막걸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천연 호르몬 부스터라고 봐야 해요. 꿀 속 보론이라는 미네랄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 올려주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꿀을 매일 3g씩 섭취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한 달 후 평균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꿀의 과당과 포도당은 유산균들의 최고 영양소입니다. 막걸리 속 유익균들이 꿀을 먹고 더욱 활발해지는 거죠. 이 조합의 시너지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막걸리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꿀이 호르몬 생성을 직접 자극하면서 유익균 증식까지 돕는 겁니다. 마치 망가진 공장에 숙련된 기술자들을 투입하고 최고급 연료까지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김태민 씨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집사람이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웃음소리가 늘었다고 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막걸리와 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작정 마시면 안 돼요.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온도까지 맞춰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황금 비율입니다. 생막걸리 100ml에 꿀 1티스푼, 정확히 5g이에요. 이 비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꿀이 너무 적으면 유익균들의 영양이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제가 여러 환자분들에게 다양한 비율로 시도해봤는데 이 비율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혈당 상승도 최소화하면서 유익균 증식은 최대화하는 완벽한 균형점이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잠들어 있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하루 분비량의 70%가 생성됩니다. 이 시간에 맞춰 미리 원료를 공급해주면 호르몬 공장이 최대 속도로 가동될 수 있어요. 게다가 밤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유산균들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온도입니다. 차갑게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찬 음식은 장내 유익균 활동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렇다고 뜨겁게 데우면 유산균이 다 죽어버려요. 딱 미지근한 온도,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온도계로 재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온도로 마신 분들과 그냥 대충 마신 분들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났어요. 온도를 지킨 분들이 훨씬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막걸리와 꿀을 섞을 때는 꼭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금속 젓가락은 유산균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섞은 후에는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는 게 좋아요. 꿀이 완전히 녹으면서 유산균들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김태민 씨도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지키신 후 3주 만에 아, 이래서 원칙이 중요하구나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똑같은 재료라도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이 세 가지 원칙만 정확히 지키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막걸리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절대 금기는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간경화, 간염, 지방간이 심한 경우에는 절대 시도하시면 안 돼요.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가 6% 정도로 낮다고 해도 손상된 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꼭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지만 여전히 당분이에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막걸리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안주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파전, 김치, 젓갈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마치 우리 편 군인들한테 무기를 주면서 동시에 적군에게도 식량을 대주는 격이죠. 실제로 한 환자분이 막걸리 꿀 요법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번 김치전을 안주로 드시고 있었어요. 안주를 끊으신 후에야
비로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양에 대한 욕심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겠지 하시면 큰일 나요. 하루 100ml, 딱 이것만 지키세요. 더 마시면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체질적으로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얼굴이 쉽게 빨개지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처음에는 50ml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이틀하고 사흘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장내 유익균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김태민 씨도 처음에는 막걸리니까 안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안주 없이 드신 결과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정말 다른 거네요. 이제 주의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다음에는 이 방법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추가 효과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남성 호르몬 증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황금 막걸리 요법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보너스 번호까지 다 맞춘 기분이랄까요? 첫 번째 보너스는 대장암 예방입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가 대장암이라는 거 아시죠? 막걸리의 유산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발암물질을 중화시켜요. 특히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게 대장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30%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과음은 금물이지만 적당량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이죠. 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이 감기를 안 걸린다, 알레르기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김태민 씨 같은 경우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로 고생했는데 막걸리 요법을 시작한 후로는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튼튼해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파네솔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게다가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춰주니까 일석이조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골밀도도 올라가요. 테스토스테론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50대 이후 남성들의 골다공증이 의외로 많은데 이 방법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요.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어요. 장내 유익균들이 만드는 단쇄지방산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한 테스토스테론 자체도 뇌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증가예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늘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져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막걸리 요법을 시행한 환자분들의 우울증 척도를 측정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40% 이상 개선되었어요. 웃음이 늘었다, 삶이 즐거워졌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50살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래 호르몬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즘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해요. 아침에 거울 보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좋은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꾸준함의 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거창한 치료보다는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매일 밤 막걸리 한 잔 겉보기에는 정말 소소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김태민 씨를 기억하시나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기운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후 재진 오신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부인 박순영 씨도 함께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남편 되찾았어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47살 이성민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성민 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일의 효율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제게 뭔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정말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꾼 케이스죠.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3일하고 포기하면 절대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장내 유익균들이 자리 잡고 호르몬 공장이 다시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이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참고 견디세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할 거예요. 셋째 주가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예전보다 활기차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 습관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될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함께 나누는 기쁨도 2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슈퍼에 가서 생막걸리 한 병과 꿀 한 통을 사오시는 것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분명히 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